빠람빠람빠람빠람빰 빠람빠람빠람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슉.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 매직쇼로 약간 현타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네, 외투를 그냥 아예 벗고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촬영한 영상에서 제가 외투를 벗었더니 마이크도 같이 벗겨지는 바람에 소리가 잘 안 들어갔던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싸리 아예 여기 와이셔츠에 달았어요. 와이셔츠에 달아서 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죠. 네, 안녕. 그래서 3점! 오늘은 어머 넘어질 뻔. 3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힘을 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3점은 굉장히 또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3점을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네, 그 J-스텝, 자이스토리 J-스텝을 푸시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린 카나다는 지상에서의 한 번 더 체크하고 갈까요? 3번, 5번. 네, 그린 카나다는 지상에서 고기압 또는 저기압의 등압선. 한마디로 고기압일지 저기압일지 맞춰달라라는 거겠죠. 거기에서 공기의 흐름인데요. 보니까 얘는 지금 공기가 불어 나가죠. 불어 나가기 때문에 얘는 고기압. 얘는 불어 들어오네요. 저기압. 얘는 불어 들어오네요. 저기압. 그죠? 등압선은 4헥토파스칼 간격이며 중심부가 고기압, 저기압인데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한다니까 요 지금 등압선이 1000이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1004, 여기는 100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이 등압선 1000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데 996, 그죠? 4단위씩 하니까 1000인데 얘는 저기압이니까 996, 992까지 가는 거죠. 오케이. 카나다 등압선 간격 이외의 요인과 공간 규모는 모두 다 동일하고 화살표는 공기의 이동 방향만 의미한다. 네, 사실 공간 규모라는 말에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게 조금 교육과정이 애매하긴 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G2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라는 걸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 수특에 있는 그림이나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요거일 것 같지만, 네,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는 약간 조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사실 가로축, X축, Y축 단위를 항상 잘 보셔야죠. X축, Y축 단위인데 X축에는 공간 규모라는 게 들어가서 단위가 킬로미터고, Y축 같은 경우 시간 규모 해가지고 초일, 주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어쨌든 간에 다 Y는 X 꼴 마냥, Y는 AX 꼴 마냥 이렇게 비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상현상은 공간 규모, 한마디로 공간적인 사이즈가 커지면 시간 규모, 즉 지속되는 시간 자체도 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제가 불었던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죠. 실제로 제가 잠깐 불었던 게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초단위.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난류예요. 난류. 근데 토네이도 걔는 그래도 한 1일 정도까지 1km 정도 사이즈면서 10의 4제곱초니까 10,000초가량 지속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배웠던 해륙풍, 상국풍은 아직 안 그거는 상국풍은 빠졌죠. 제가 안 알려줬어요, 일부러. 근데 해륙풍은 저랑 했었잖아요. 해륙풍이 뭐였냐면 요거죠. 해풍, 육풍이 사실은 공간 규모, 시간 규모를 키우면은 계절풍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넌지시 드렸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륙풍과 상국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간 규모라는 사이즈, 즉 1에서 100km 사이부터 10의 4제곱초부터 1일까지 지속되는 해륙풍과 상국풍, 그리고 내후는 사실 우리 지원에서도 배워요. 그래요. 여기까지 했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향력이라는 친구는 제가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공유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뚜껑을 던집니다. 던진다고 이 친구가 북방구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향력이 어느 정도 사이즈부터 되냐? 상식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외우기도 쉬워. 100km 1일 보다 큰 태풍, 열대 저기압이죠. 고기압, 저기압. 또 이거보다 더 큰 공간 규모, 거의 지구 규모까지 커지는 계절풍,
배웠죠? 편서풍 파동 이건 G2에서 나옵니다. 대기대순환 알고 있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요 정도 사이즈로 가야 1기도에 드디어 우리가 기록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전향력이라는 걸 고려한다. 즉 전향력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수준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물체를 휘게하고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물체를 휘게하는 엄밀히 말하면 휘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어쨌든 간에 그거. 두 번째로는 적도에서는 0 극지방에선 최대. 사실 지원 수준에서 극지방 최대도 알 필요가 제가 볼 땐 딱히 없을 것 같지만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 또 사실 판선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여기면 보이겠죠? C는 E, M, V, 오메가, 사이, 파이 이렇게 하는데 N은 상수니까 없애. M은 질량 보존이니까 없애. V는 이동속도니까 중요해. 오메가는 사실 어떤 상수냐면은 360도를 24시간 동안 돌죠. 그래서 사실은 1시간당 15도가 돈다라는 상수인데 얘도 사실 상수니까 삭제. 사인 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도 값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적도는 위도가 0도죠. 그러니까 사인 0도는 얼마? 0이라서 사실 이게 다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90도라는 극지방을 넣어주면은 사인 파이가 최대값인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도란다. 1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이 최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를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 주는 게 바로 얼마? 어느 정도 사이즈? 100km 1일 정도 넘어가는 태풍, 고기압, 저기압, 뭐 계절풍, 편서풍 파동 당연히 지원 수준에서 모르시고 그리고 대기대순환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기노트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넣은 게 사실은 사실 저 수특 보니까 좀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G2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어떤 공간 규모가 동일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쌤으로 말하면 시간 규모도 동일하다는 거고, 한마디로 어떤 문제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오류 자체를 방지하고자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같은 경우는 공기 이동망. 네, 그렇죠? 그래서 풀어보시면은 가의 중심 기압은 1004보다 높냐? 그렇죠. 1004는 여기인데 얘는 지금 1008보다도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높다. 맞고요. 가나안 북반구에서 우리 아까 보세요. 고기압이야. 불어나가. 근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그러려면 무슨 손을 들어야 되냐면 오른손을 들어야 되죠. 이거 북반구죠. 얘는 불어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오는데 반시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는 오른손을 들고 해줘야 되니까 북반구. 얘는 불어 들어오는데 반시계로 들어오잖아요. 시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왼손을 들어줘야 돼서 얘는 남반구. 그렇게 봤더니만은 사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여기 선이 3개 그려져 있고 얘는 원이 2개 그려져 있고 여기 3개 그려져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뭐가 크다? 풍속이 빠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풍속이 빠르고 3개짜리가 풍속이 빠르고 2개짜리 풍속이 좀 느리다.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북반구에서 형성됐다. 가나. 맞죠? 기역에서의 풍속은 빠르다. 니은에 비해서. 기역은 지금 여기에요. 지워졌네. 기역은 지금 여기에요. 얘는 지금 선이 동심원이 2개밖에 없어. 여기는 3개 있어. 여기가 더 풍속이 빠르다. 기역에서의 풍속이 더 빠른 게 아니라 니은이 더 빠르다. 좋아. 가나는 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한마디로 뭐 매칭을 해달라는 거죠. 봐봐. 일기도를 보세요. 항상 어떻게 하시라? 제일 큰 숫자. 눈에 불을 뜨고 제일 큰 숫자를 찾아봤더니 어딨어? 여기 있네요. 1020. 여기가 제일 고기압이야. 여기 고기압. 여기 고기압인데? 이거 뭐야? 시베리아 고기압인가요? 아니야. 즉 겨울인가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인가요?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 세모하세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봄과 겨울이라 그랬는데 확실히 겨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봄이네. 이렇게 가셔도 되고, 만약 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겨울 아니네, 북태평양이 있네, 여름 아니네, 그럼 언제? 봄이나 가을이네. 선생님 봄과 가을 중에 뭔지 특정하는 거 안 알려줬다, 뭐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준 거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봄이라고 확정할 수 있죠. 왜냐면은 봄철과 겨울철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겨울철이 아니니까 봄이라고 확정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 볼까요? 제일 큰 숫자, 우와! 여기 있네요. 1044. 여기 고기압인데, 고기압이라는 건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했다라는 거고, 이거가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크게 발달한 요런 일기도는 바로 겨울철 일기도. 그죠? 심플하죠?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건 겨울철인데도 여기 온대저기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요런 사실. A는 저기압이다. A가 어디죠? 다음. 너무 막 이것저것 쳐놔가지고. A는 저기압이다. 자, 이거를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천천히 하면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 저기압 어떤 특정 지점이 잘 들으세요. 특정 지점이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이런 기압을 찾고 싶잖아요. 그럼 그 특정 지점만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본다고 보이지가 않아. 당연히 그 주변을 항상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보고 있는다면 안 된다고. 여기만 이렇게 A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내가 궁금한 그 특정 지점에 선이 있을 거잖아요. 걔보다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선 한 3-4개는 더 보세요. 오케이? 아 진짜 중요하다. 특정 지점의 어떤 저기압 고기압 여부가 궁금하시면 걔만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선 3-4개, 등압선 3-4개를 더 보시라. 그리고 그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면은 충분히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보세요. A만 여기만 뚫어지게 보면 지금 보이냐고. 여기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안 보여. 여기 천선 주변에 있는 선 이거 뭐야? 요거 천사선 쓰세요. 천사. 여기 이거 천사죠. 천사. 요 선은 뭔데? 1008. 이제 보이잖아요. 1008. 하나 더 봐. 요 옆에 있는 거 1012.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A로 가까이 가면서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2, 1008, 1004, 1000 작아지고 있죠. 여기는 저기압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땡 치면서 고기압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숫자 바로 옆에 있는 게 고니까 여기 고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그냥 고라고 찍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 과정으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항상 근거를 찾아서 내가 특정 지점 궁금하시다면은 그 옆에 있는 3-4개 등압선을 더 보시라. 저기압 맞고요. B는 우리가 요 봄철일기도 공부하고 왔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양쯔강 고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 C는 정체성 고기압. 개념 설명을 다시 할 수 않겠습니다. 가을 계절은 평균 계절 기온이 그치 겨울이 제일 낮은데 높다.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하면 겨울은 언제부터 언제? 계절로 말하면 월로 말하면 12월부터 2월입니다. 새학기 시작하기 직전. 봄은 새학기가 시작해서 3월부터 5월. 제 생일은 4월 16일. 하하하. 가을은 여름이 끝난 그 다음에 여름은 6월부터 8월 제일 더운 요즘 시즌.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가을 타나봐. 네 됐어요. 확실히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역시 잠이 보약입니다. 아닌가? 금요일이 보약인가? 그림 가는 이것도 혹시 모르니 위성 영상 문제죠. 위성 영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 아주 좋은데. 네, 8번 그림은 높이와 두께가 서로 다른 구름 A, B, C.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했었죠, 그죠? 한번 해볼까? 높이와 두께가 다르대. 높이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꼭대기 고도, 제일 최상부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높은 거예요. A와 C를 비교하기는 약간 애매한데 굳이 말하면 C가 더 높지만 그냥 높다. 얘는 낮다. 높다 이 정도로만 씁시다. 설마 이 정도의 디테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을 것 같아서, 그죠? 그리고 두께. 사실 다 풀어보고 왔어요. 안 풀어보고 온 것처럼 이렇게 내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하죠. 사실은 안 납니다. 준비해서 옵니다. 걱정 마세요. 가끔 어리버리 하는 건 진짜로 준비해와서 다 풀고 왔는데도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서 풀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두께는 두껍다. B는 A만큼 두껍진 않다. 얇다라고 합시다. C는 매우 얇다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지. 높이는 우리가 뭘 보는 거? 제일 높은 높이는 뭘 통해서 본다? 적외 영상을 통해서 본다. 적외선, 적외 영상. 두께는 뭘로 본다? 튕겨나오는 그 양을 측정하는 거니까 가시 영상으로 본다. 됐죠? 나는 인공위성에서 주변의 관측가 적외 영상. 얘는 제일 뭘 보고 싶은 거다? 최상부 높이, 꼭대기 고도를 보고 싶은 거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A, B, C 중에 적외 영상에서 보니 나에서 밝게 보일 만한 구름은 사실은 꼭대기가 높은 A랑 C 정도밖에 없죠. B는 무조건 어둡게 나올 거예요. B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이런 영역이 있겠죠. 아예 없는 영역이 아니라 어두운 영역. 기억 지역의 구름은 여기의 구름은 A, B, C 중 하나래. 그러면 일단은 B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 A나 C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낮에 태양빛을 많이 가장 반사하는 구름은 뭐다? A. 두꺼워야지 반사를 많이 한다. 기억 지역 상공에 발달한 구름의 형태는 B에 가깝느냐? B는 죽어도 안 된다니까. B는 하층운 높이가 최대 높이가 낮아서 여기서는 그 올라오는 적외선의 양이 많아요. 10호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 그래서 적외선의 에너지 세기 자체는 큰데 이거를 사실 영상에서 처리할 땐 적외 영상에서 어떻게 됐다? 밝기가 어둡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둡기 때문에 높이가 낮다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오시라.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오신 거다.
확실히 신났어. 네. 그런 꼭대기에서 방출한 적외선 에너지량이 가장 많은. 봐봐, 요게 바로 실제적인 에너지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이 에너지량 어디가 제일 높다? 이렇게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최고도 높이가 낮은 B라고 봐야겠죠. C는 아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게 영상의 밝기가 제일 밝은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지. 저게 영상 밝기가 가장 밝은 데는 어디예요? 혹은 그럼 적외선 에너지의 세기가 가장 높은 데 낮은 데는 어디예요? 라고 묻거나 결국엔 그 질문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사실 높이는 뭐가 제일 높은 거예요?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해석할 때도 말씀드렸죠. 굳이 말하면은 B가 제일 낮고 이건 확실해. 근데 A가 C보다는 좀 더 낮아 보여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A와 C를 비교하는 선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A, B 비교하고 있고 B, C 비교하고 있고 한마디로 A, C 비교하고 A, B 비교하고 B, C 비교하고 A, C를 비교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애매하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됐죠? 만약에 얘네들을 물어보고 싶었으면 좀 더 그림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줬을 겁니다. 10번 중요합니다. 10번 매우 중요합니다. 요 정도의 문제가 풀린다. 요 정도의 문제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자이스토리 J스텝으로 가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태풍이 경로 ABC 중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요거나 요거 중 하나로 통과한다. 이 말 뭐예요? 셋 중에 골라라. 그죠? 셋 중에 골라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압과 니은에서 관측한 풍향과 기압 가나의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은 뭐죠? 기억은 제주도고요. 니은은 부산. 이 정도 아셔야 돼. 물론 여기선 지명을 몰라도 풀리긴 하지만 여기 서울. 이 정도 아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번 시간에 했죠. 여기 황해, 서해고 서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남해, 여기는 동해라는 것도 체크하고 가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풍향은 점, 기압은 선. 이건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풍향은 점, 기압은 선을 주는 건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풀게 될 J스텝,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풍향은 점, 기압은 선 이렇게 대놓고 주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관측한 기압, 풍향,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도 한마디로 기압, 선, 풍향, 점 이렇게 안 줬잖아. 그냥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창현 씨가 필기노트의 정리를 다 해서 수업 시간에 다다다 해드렸습니다. 다다다 어디 있냐? 열대적이압.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딱 두 페이지로 끝나는 열대적이압. 그죠? 그 중에 주어진 자료 활용법.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풍향 자료는 점들의 나열로 나온다. 점들의 나열이라는 거는 시간의 감에 따라 점들의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 때마다 풍향이 변화하는 거죠. 풍향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위에서 우리가 하고 온 요겁니다. 저기압 중심이 지나갈 때 오른쪽에 있으면은 시계 회전, 왼쪽으로 있으면 반시계 회전을 하는데 이 시계와 반시계 회전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걔를 통해서 결국에는 관측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풍향이 만약에 시계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기압 이동 중심의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고 만약에 왼쪽에 있었다는 거는 저기압 이동 중심의 왼쪽에 있었다는 거죠. 반시계로 회전했다는 것.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만약에 북방구라면은 우측에 있었으면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면 위험 번호는 있는 거. 왼쪽에 있었으면은 즉 반시계로 회전했으면 안전 번호는 있는 거. 남반구면 반대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요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다. 두 번째. 풍향 자료를 이런 식으로 째껴줘. 그러면 두 번째로 꼭 등장하는 게 기압 자료입니다. 기압 자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로! 제발. 주로입니다. 주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괜찮아. 일단은 주로예요. 주로 연속적으로 기압이 감소했다.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가를 보시면은 점들이 오르륵 있는 요게 바로 풍향 자료일 거고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연속적으로 증가한 요게 바로 기압 자료. 요 좀 진한 선. 요게 바로 요게 바로 기압 자료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열대 저기압, 또 온대 저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기압이 우리한테 근접했다가 제일 가까워졌다 멀어지겠죠. 저기압이 우리랑 가까워지면 기압이 점점 낮아졌다가 점점 낮아졌다가 제일 가까울 때 기압을 최저치를 찍고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은 다시 기압이 커지는. 왜 가까워지고 왜 멀어지냐? 편서풍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까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면 좋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째껴주면 주로 3개의 자료, 가끔 종종 4개의 자료가 등장할 수 있는데 풍향 점들의 나열 제껴줘. 기압 연속적인
감소 증가로 제껴줘. 그러면은 보통 하나 남거나 두 개 남거나 이래요. 풍속, 강수량, 뭐 이외에는 뭐 해수면의 최대 높이 뭐 등등등등 다양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이 위 두 개를 제껴주면은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 요구하는 거는 안 줘도 될 자료를 굳이 소거법 통해서 하나 더 준 거잖아요. 걔를 통해 실제 상세적인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선지 3개 끝났네. 하나는 풍향 물어보겠고, 하나는 기압 물어보겠고, 하나는 그 추가적으로 준 자료에서 물어보겠죠. 쉽죠? 갑니다. 근데 얘는 친절하게 풍향, 점, 기압, 선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없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 가부터 한번 볼까요? 항상 풍향 먼저 제끼세요. 풍향이 맨 처음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처음에 여기 시작해. 한마디로 SE, 즉 사우스 이스트, 남동풍인데 거의 뭐 동풍에 가까운 걸로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남동풍이 불다가 그러다가 점점 남풍으로 바뀌어가죠. 남풍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러다 거의 뭐 계속 남풍이다가 약간의 남서풍 계열로 마무리를 하네요. 남서풍 계열로.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풍향이 바뀐 거죠? 요렇게 시계. 요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라는 건 지금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고,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뭐 위험 반원이어 가면은 이런 습관 좋지 않아요. 바로 위험 반원 단정 짓지 마세요. 왜냐면은 남반구라면은 오히려 오른쪽이 안전 반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측이라고 먼저 가시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부산 or 제주라는 그 북반구, 우리나라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때 우측이기 때문에 위험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나 자료, 나 지역은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TA, TB가 다르죠.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예민하게 둘이 시간이 굳이 TA와 TB라는 다른 문자를 썼다라는 건 이 둘의 시간이 지금 같지 않다라는 거고, 시간이 같지 않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A일지 B일지 모르지만 하나가 앞선 시간이라는 거죠. 혹은 뒷선 시간이라거나. 오케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점 자료를 보시면 N2 사이에 있었죠. N과 2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북동풍 이런 느낌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걔가 점점 가면서 거의 북풍에 가깝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북서로 갔다가 뭐 아예서까지 돌았다가 마지막 엔딩은 거의 남서까지도 돌아버리는 이렇게 1, 2, 3, 4, 5순으로 지금 우리가 순서를 썼으니까 이렇게 돌면은 얘는 이번에는 반시계죠. 얘가 반시계로 지금 풍향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우측으로 지나가서 도로록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려놓죠. 뭐. 여기는 왼쪽에 있었다는 거고 좌측에 있었다는 거고 얘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반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풍속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풍속이 좀 작고 여기는 풍속이 좀 크게 측정이 되겠다. 하지만 풍속 자료는 굳이 주지 않았다. 됐죠? 봤을 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네, 지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건 TA와 TB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둘 중에 이 친구가 지금 가자료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우측에 있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는 우측이고 하나는 좌측이라는 걸 통해서 A, B, C 경로 중에 B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A로 가봤어요. 그러면은 기역이든 니은이든 다 우측에 있기 때문에 다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도 있으니까 안 돼. 만약에 C로 갔습니다. C로 가면은 기역과 니은 다 좌측이기 때문에 다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관측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심플하게 기역과 니은을 가운데에 끼고 이렇게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 낀 이렇게 돼줘야 니은은 시계 방향, 기역은 반시계 방향. 이런 식의 풍향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지금 가자료. 여기가 가자료겠죠. 니은이 가자료. 저러 같으면 여기 한 번 더 쓰겠다. 니은 이렇게.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여기인데 여기 있는 거는 바로 기역. 그러니까 기역 옆에 다 같으면 한 번 더 쓰겠어요. 기역이 바로 나자료. 여기다 한 번 더 쓰겠다. 기역. 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죠? 이렇게 매칭을 해놓으면 사실은 문제 해석은 다 끝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TA와 TB가 지금 굳이 다른 시간을 썼잖아요. 그 말은 사실 둘은 시간이 다른 거고 둘의 선후 관계를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 경로로 태풍이 온다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나게 되는 거는 바로 요
제주, 그쵸? 그 다음에 되는 게 요 부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을 관측한 나자료의 첫 번째 시간인 TB, 여기 TB를 먼저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TA로 넘어가겠죠. 왜냐면 이런 경로로 가니까. 됐죠? 그래서 TB가 먼저였다가 뭐 저기다가 씁시다. TB가 먼저였다가 TA가 나중이다. 이렇게. 그죠? 이 정도 분석하면 진짜 뭐 더 이상 알 게 없죠.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태풍은 비경로, 그죠? TA는 TB보다 빠른, 아니, TB가 먼저인데. 나를 기록한 지점은 TB 플러스 1일 때 태풍의 중심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자, 이게 제가 2점 11번 디귿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설명하면서 3점 10번 디귿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고 과정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올해수특에서 열대적의 파트에서 풍향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조금 특이한 문제라서 요거 한번 자세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나를 기록한 지점에서 나자료를 보라는 거죠. TV 플러스 1일 때 보라는 거죠. 그때 보시면은 대충 기압은 요 정도 되고요. 풍향은 대충 서풍이 붑니다. 서풍이 이렇게 분단 말이지. 이렇게. 그때 태풍의 중심과 내가 있는 위치, 기록한 지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냐? 그게 아니라 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은 실제로 더 고위도에 있겠다. 내가 위치한 곳보다 실제로 태풍의 위치는 더 고위도에 있다. 요거 했었죠.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록한 지점 자체는 남쪽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거죠. 3번. 됐죠?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요 정도 자료 해석하면은 J 스텝을 갈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 12, 13, 15, 16. 빠르게 풀어야겠네요. 빠르게. 다음 시간에 여기 수업이 있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1번, 5번. 12번도 참 좋은 문제인데. 네,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황해상에서 북쪽, 황해니까 서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북진이라는 건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냥 전진하고 있는 요런 느낌. 선생님, 포물선으로 간다며? 몰라. 여기서 준 자료는 북진 그냥 하는 거죠. 태풍의 위성사진. 어떤 위성사진인가요? 그거 우리가 배운 거는 저기 영상, 가시 영상, 저기 영상, 혹은 이제 기상 레이더 영상 이런 거는 있는데 기상 레이더는 실제로 그냥 진하게 나오면은 강수량이 많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얘네 둘이 헷갈리니까. 둘 중에 뭐게? 아마 맞춰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B 연직 단면의 강수색이다. AB를 이렇게 잘랐대. 그러네.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잘랐네. 그러니까 A가 여기로, B가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그 자료입니다. 그죠? 근데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강수색이랍니다. 진하면 진할수록 강수가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강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게 뭐 이렇게 좀 진하게 나타난 이런 지역이 지금 강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강수가 좀 비가 좀 많이 내린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밝은 지역은 조금 여기는 그렇게 막 비가 그렇게 막 많이 내리는 것 같진 않아요. 비가 그렇게 막 많이 내리진 않아. 특히 이 중심부는 거의 새하얗죠. 새하얗다. 중심부는 새하얗다. 비가 그냥 아예 안 내린다. 여기 바로 태풍의 눈. 약한 하강기류.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 아니라고. 고기압은 아니에요. 약한 하강기류는 맞는데 고기압 성기우지 고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고기압은 아니고 기압은 오히려 제일 낮다. 기압은 제일 낮다. 그죠? 기압은 제일 낮고 풍속 거의 0에 근접합니다만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요런 그림이 그려진 이유, 태풍의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상승 기류가 생기는 영역은 상승, 지원 수준에서 상승, 구름 생성 B.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상승 기류가 좀 활발한 부분들인 거죠. 그지? 근데 그에 반해서 얘가 튕겨 나오는 파란색 내려오는 부분들, 작용 반작용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히려 구름이 소멸하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내리고, 실제로 이 중심부 같은 경우는 제일 강한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발달하고 구름이 굉장히 없고 명확한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생겨서 여기도 명확한 눈. 그래서 여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 분석해 주시면 끝났죠. 가해 촬영 시간은 20시 40분, 즉 오후 8시 40분. 그럼 이건 무슨 영상이겠어요? 태양이 떠 있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그 영상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분석하면 끝났죠. 자, 우리나라는 위험반원에 속했다. 자, 우리나라라 하면 남한만인가요, 북한만인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위험반원이죠.
가는 가시광선 영역을 반짝 아니 20시 40분에 태양 안 떴다니까. 그럼 반사를 어떻게 해? 안 된다. B에서 A로 갈수록 강수세기가 지속적으로 이거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자료 해석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B에서 A로 가면 저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 B에서 A로 갈수록 강수세기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냐? 지금 약했다가 강했다가 까지만 보면 맞을 수 있지. 근데 다시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더 약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뭐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러면 안 됩니다. 12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3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 말은 그냥 이게 드르륵 읽지 마시라고. 3시간 간격? 23일 18시? 그러면은 23일 21시? 24일 0시? 왜냐면 24시니까 날짜는 바뀌고 시간은 0시가 된 거죠. 그러면은 24일 3시, 24일 6시, 24일 9시, 24일 12시. 그래서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개의 점이 찍혔고, 그래서 실제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으르륵 하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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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맥 짚듯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4번 자료가 궁금해. 그럼 4번 요 위치에 태풍이 있었다라는 거를 세팅을 해놓고 문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오케이. 나는 기니디 지역에서 각각 관측한 풍향을 ABC를 순서 없이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관측 자료가 여기에 지금 ABC로 나와 있는데 그게 순서 없이라는 건 매칭을 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가볼까요? 뭐 요걸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뭔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풍향 변화. 뭐라고? 풍향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를 통해서 이동 경로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대답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천천히 하면 돼. 그냥 똑같이 우리가 했던 작업을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3번만 미안합니다. 3번이나. 근데 똑같은 짓 하면은 사실 답 나올 거 아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안 하는 분들은 귀찮은 거죠. 그럼 안 돼. 귀찮으면 안 돼. 이 정도도 귀찮으면 도대체 뭐 하려고. 가볼게요. 뭐 먼저 할까? A 먼저 갈까요? 심플하게. A가 맨 처음에 다른 그림 보지도 말라는 거야. 다른 색깔 볼 필요도 없어. 눈에서 그냥 지우세요. 보지 마. A만 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자료가 이렇게만 있는 거라고. 이것만 보시라고. 헷갈리니까 초심자들을 위해서. 그럼 맨 처음에 N2 그림 그리면서 푸세요, 제발. 한마디로 북동풍이 푸는 거죠. 이렇게. 여기 1번입니다. 그랬다가 거의 뭐 북풍에 가까운 걸로 바뀌었어. 2번. 그랬다가 확 돌아가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자료가. 이렇게 간 거.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 어쨌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죠. 거의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북서풍으로 확 바뀌었어. 3번. 그리고 남서풍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사실 이 정도 하면 견적 나오지 않아요? 더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다 해봅시다. 남풍 거의 남풍으로 이렇게 5, 6, 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색깔이 잘 보이죠? 요게 잘 보여. 요 색깔이 잘 보여.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건 지금 반시계죠. 반시계. 그죠? 반시계라는 말은 이동 경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서 얘는 반시계. 그러니까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었던 거죠. 얘는 A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었던 친구다. 좌측 자료다. 우리는 지금 북반구이기 때문에 안전반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 똑같이 B도 C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B 이번에는 B는 검은 진한 동그라미야. 검은 진한 동그라미. 껌찐똥. 껌찐똥. 다 지워. 보지 마. 검은색 진한 동그라미 보세요. 보지 마. 필요 없어. 이렇게 요 자료 먹는데 보시면 맨 처음에 N2 거의 뭐 이스트에 좀 더 가깝긴 한데 그냥 N2라 합시다. 괜찮아. 그 다음에 점점 2로 갑니다. 거의 동풍으로 2번, 3번 뭐 이렇게 가. 그랬다가 거의 사우스로 갔어. 남풍으로 돌았죠. 그랬다가 남풍 거의 뭐 남풍 계열로 계속 그러다가 약간의 서쪽으로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4번, 5번, 6번 대충.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그지? 이거는 시계 방향이네. 그러면은 저기압 중심은 얘를 관측소 기준 왼쪽으로 통과한 거고 저기압 중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측 북반구기 때문에 위험 번호 있었네 중공생.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더 해. 그냥 단순 작업이잖아요. 했던 거 한 번만 이해하면은 오히려 이지하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X만 봐. 다 지워. 보지 마세요. 보지 마. 헷갈려. 내 눈을 더럽히는 거. 보지 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거의 이스트, 거의 동풍이 불다가
거의 동풍이 불다가 계속 이렇게 동풍 그러다가 거의 북동풍계로 바뀌었어요. 뭐 2, 3 그러다가 거의 뭐 북풍으로까지 바뀌었어. 그죠? 거의 북풍으로까지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남서풍으로까지 확 돌았네. 갑자기 남서풍으로까지 확 돌았어. 5번이 여긴데 잘 안 보일까봐 다시 가다가 이렇게 돌다가 그러다가 거의 북풍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남서풍으로 여기서 잘 보시라고 이게 헷갈릴까봐 여기 북풍이 불다 갑자기 남서풍으로 이렇게까지 돈 거야. 헷가닥 이만큼이나 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풍향 변화가 1, 2, 3, 4,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반시계로 도네? 그 말은 왼쪽에 있다는 거네, 좌측. 근데 우리는 북반구에서 관측하고 있는 거니까 안전반원이네.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자료와 이 자료를 결국에는 합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태풍 경로, 저기압 이동 중심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관측소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의 관측소는 오른쪽에 있죠. 이 중에 이 자료 두 개를 합치면 혼자 우측 자료인 B만 여기로 디귿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한마디로 얘만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만 지금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을 거고 시계 방향으로 바뀐 녀석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B가 되는 거. 나 같으면 이게 한 번 더 쓰겠다. B 옆에 디귿. B가 디귿입니다. B가 디귿. 그죠? 됐어. 그 문제는 둘 다 좌측으로 환명 났던 A랑 C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는 약간의 이런 게 이제 센스인데 이런 거는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찾아가시면 돼. 요 자료에서 결국에는 풍향이니까 기역과 니은에서 관측한 풍향이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다이나믹하게 찍힌 시즌을 하나 찾아서 그 시즌을 통해서 분석을 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번을 잡아. 풍향이 1번에 있는 23일 18시 자료로 만약에 기역과 니은을 판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둘 다 뭐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겠지만은 귀찮으니까 그냥 일자로 들어간다 치면은 기역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 니은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 둘 다 북동풍계형이 불어버리죠. 그래서 사실 둘 다 지금 NE 영역 어딘가에 찍혀 있잖아. 이러면 사실은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약간 센스 있게 아싸리 4번이나 5번 자료. 저 같으면 4번 찍겠습니다. 왜? 4번 같은 경우는 네 번째 관측이니까 23일 3시 자료인데 이때 만약에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기역 위치에서 만약 관측하면은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 아니야. 거의 뭐 남서풍 계열이 불 겁니다. 그죠? 기역 입장에서는 남서풍 계열이 불 거라고. 근데 니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의 북동풍 계열, 완전 지금 반대의 느낌으로 불어 들어가잖아.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휘어서 그려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을겠죠.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여기는 남서풍 계열, 니은에서 측정한 북동풍 계열. 그러면은 이 자료랑 같이 보자는 거죠. 23일 3시 자료. 그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A냐 C냐니까 빈 동그라미랑 X만 보면 돼요. 요 시간대에 빈 동그라미랑 X만 보면 돼. 진한 동그라미는 볼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가 얘는 디귿이라고 매칭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냥 동그라미는 빈 동그라미는 SW죠. 남서풍이죠. 요 빈 동그라미 자리가 그러니까 어디라는 거야? 기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빈 동그라미가 뭐였냐면 A인데 얘가 지금 기역이라는 거죠. 기역. 매칭을 하면 되죠. 써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왔으면 확인도 해봐야죠. 그럼 과연 X가 니은에 매칭이 되느냐 한번 볼까요? X 자료를 지금 읽어보시면은 얘는 거의 NE. 얘도 거의 북동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얘 실제로 보니까 북동풍이 잘 불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 자료가 사실은 북동풍이라는 거야. 니은 자료가 사실은 북동풍이 불고 있고 니은 자료가 북동풍이 불고 있고 니은 자료가 사실 X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 외에도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방과후에서 그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제대로 푼 건가요? 네, 뭐 보통 다 잘 푸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풀려도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또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물어보러 오세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A, 여기 A, C 같은 경우는 니은, 여기가 C.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은 문제 다 풀었지.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진짜로 뭐 기출 웬간한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꼭 해보시고. 자, 23일 18시 여기부터 24일 6시 24일 여기죠. 요 자료까지 풍향 변화는 ABC 중에 C가 제일 작느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5번까지 가는 동안 X 자료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풍향 변화가 있었고
B 자료는 검은 점에서 여기까지요. 얘가 더 크죠. 오케이. 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X의 9. 작은 동그라미. 요거는 요만큼이나 변했죠. 지금 이만큼이나 변했죠. 여기서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바뀌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풍향보다 제일 작은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이만큼의 풍향 변화밖에 없는 C가 제일 작은 게 맞죠. A는 태풍의 안전반응 어디냐? 다 했지. A는 여기 위치한 친구인데 왼쪽이니까 안전반응, 북반구 왼쪽이니까. B는 디귿이냐? B는 디귿이냐? 매칭 성공. 됐죠? 이 정도 문제가 풀린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수업이 있나? 수업이 없는 것 같은데. 쭉쭉 세 문제 마저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풀면 사실은 나머지 문제는 좀 쉬워요. 금방 다 왔다. 좀만 힘내세요. 좀만 힘내세요.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나다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때 우리나라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발표한 태풍의 예상 경로랑 세력이랍니다. 예상 경로랑 세력. 자, 23일 9시. 24시간 간격이라며. 그러니까 24시간 지난 24일 9시. 다시 24시간 지난 25일 9시. 이 자료 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이 당황했을 만한 게 뭐냐면 선생님 왜 계속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요? 하나의 태풍이 아니라 지금 태풍 3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예상 경로랑 예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태풍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일기기호 배웠잖아요. 여기 있잖아. 지금 태풍은 사실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24시간 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때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소멸 위치도 계속 바뀌고, 그쵸? 오케이? 약간의 궤적도 바뀌고 이런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미래의 태풍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모델링 작업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23일 날 아침에 본 일기예보, 24일 아침에 본 일기예보, 25일 아침에 본 일기예보라고. 예보. 실제로 지금 태풍 3개가 올라온다. 이런 해석하시면 안 돼.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은 태풍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요렇게 지금 어떤 점점점점 돼 있는데 태풍 중심이 대충 지금 여기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대충 70% 확률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예보죠. 야 이렇게 가도 나 맞춘 거다 이 얘기니까. 근데 높은 확률로 가운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풍속이 15m/s 25m/s 우리 영상 봤잖아요. 이거 30m/s는 거의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 빨라요. 나무란다. 막 비닐우산 막 구겨지고 그랬잖아. 그죠? 30m/s보다 크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태풍의 예상 변화 모습에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르면 됩니다. 태풍 소멸 위치 위도는 실제로 소멸 위치 위도 보시면 어디가 제일 높나요? 다가 높죠. 여기 더 높아요. 그죠? 더 북쪽이니까 다가 높다. 태풍 중심이 육지에 상륙한 시간은 다가 빠르냐? 지금 실제로 육지에 상륙한 시간을 보시면 27일 9시에는 이미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27일 9시보다 이전이라는 거고, 얘도 27일 9시에 상륙을 임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이겠죠. 27일 9시 얘는 아직 상륙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후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가 빠르다. 그렇지. 다는 27일 9시에 이전이고 얘는 27일 9시보다 나중이니까. 23일 9시부터 25일 9시 사이, 23일 요 사이에 23일 9시 여기고요. 25일 9시는 여기죠. 여기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자료 사이에 태풍의 세력이 강해졌느냐? 태풍의 세력, 즉 열대 저기압의 세력이잖아. 저기압의 세력의 강화 약화는 뭐다? 중심기압이 결국에는 낮아지면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는 거. 중심기압이 커지면은 니값 못하는 거잖아. 이름값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태풍의 중심기압을 이 자료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요. 있잖아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자료까지 여러분이 섬세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지구과학은 이런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섬세하면 되는 거라고. 연습하고 섬세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못 찾은 분들은 다음부터 이렇게 구태기 있는 것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고요? 아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지구과학을 못해서 계속 저번 영상에서 틀리거나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잘하고 이미 풀어먹고 다 아는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고 집중 안 하면 계속 그렇게 틀리는 게 지구과학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금 센스가 부족하고 내가 좀 세게 말하면 이해력이 딸리고 이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내가 아는 거 다 맞추면서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점점
990, 980, 960 중심 기압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24, 29, 39로 풍속이 빨라지고 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력은 강해지고 있다. 5번. 자, 두 문제만 힘내자. 그림 가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의 포물선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는 서로 다른 지점 어딘지 알아야겠네요. 이 태풍이 영향권에 있을 때 기압 친절해 이렇게 손으로 친절하게 기압을 줬습니다. 사실 안 줘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돼. 왜? 이 자료는 점점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즉 이만큼까지 근접했다가 좀 더 쉬운 말로 가까워졌다가 여기서 제일 가까웠다가 이 시기에 제일 가까웠다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다시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오케이? 여기 같은 경우도 이 기압 자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감소하니까 여기까지 가까워졌다가 그랬다가 여기서 제일 가까웠다가 다시 멀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어떤 시간이 더 빠르냐면 얘가 다자료가 더 지금 먼저 근접했죠. 먼저 근접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근접하고 나중에 근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료가 먼저 근접, 나자료가 나중 그렇죠? 얘랑 같이 새롭게 준 자료는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수 있다 했었죠.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는 뭐 풍속이라던가 강수량이던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태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대 저기압이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평소에 해수면이 찰랑찰랑 가만히 있는 이유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공기 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잔잔하게 있는 건데 만약에 그 공기 기압이 약해지거나 극단적으로 사라지면 얘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어요? 다 날아가겠지. 근데 만약에 저기압이라고 눌러주는 힘이 좀 약한 열대 저기압이나 온대 저기압이 오면은 애가 모르륵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수능 특강에 나와 있죠. 수능 특강에 여기 나와 있죠. 태풍 해일 파트에. 그래서 보세요. 주위보다 50 중심 기압이 주위보다 50 헥토파스칼이 낮으면은 태풍 중심 부근 해수면은 약 50cm나 높아지는 거. 와, 엄청나죠? 엄청나. 50cm나 올라올 수 있는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보세요. 원래 우리가 1기압은 1013 정도라고 1기압 대충 요 정도라고 근데 중심기압이 거의 980까지니까 거의 한 30 아니 30이래 300이죠. 뭐래 30인가요? 30이네요. 30 헥토파스칼 정도. 그러면 해수면 높이 상승이 최소한 30cm는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자료 보면은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는 이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 요인이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는 120이나 여기는 실제로는 70가량. 재밌는 건 얘는 도달한 후에 상승이 일어났고 얘는 도달하기 전에 상승이 일어났다. 이 정도. 왜인가요? 왠지는 저도 몰라요. 뭔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 요걸 분석하는 분들, 이런 게 분석하는 게 관심이 많고 여기 이제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원을 가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저는 정제된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은 괜찮은데 제가 정제된 지식, 제가 지식 자체를 정제하는 건 좀 잘 못하더라고. 자, 나보다 다에서 태풍에 의해 상승한 최대 높이가 아까 70이었는데 아니요. 나는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았냐? 나는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요 빨간색 체크한 여기인데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제일 높은 여기죠. 둘이 다른 시즌. 그럼 다음 3번이네. 디귿이네. 다에서 태풍에 의해 상승한 해수면 높이가 최대일 때는 바로 여기죠. 여기 최대일 때 요 시기. 태풍 중심은 관측 지점보다 남쪽에 있었느냐? 자, 지금 해수면 높이가 최대일 때는 아직은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도달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제일 근접했을 때야. 아직 최대일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야? 상상을 해봐요. 제발 머리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 왜냐면 일단 궤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어쨌든 우리나라는 위험 번호는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선생님 여기서 쟀으면 어떡하죠? 몰라.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대충 하자고요. 얘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 근접해서 제일 가까워질 때 수직거릴 때 여기까지가 이제 기압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서 기압이 다시 증가할 건데 아까 우리 해수면이 상승 높이가 최대일 때는 이렇게 제일 가까울 때보다 먼저였죠. 그러니까 요런 데에 지금 태풍 중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태풍 중심은 내가 서 있는 데보다 남쪽에 있는 게 맞죠. 요런 걸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요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
여러분이 수능 특강 답지나 이런 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한마디로 답지보다 더 낫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문제. 그림은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 실제로 이게 너무 친절한데요.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어느 날 어느 계절의 일기도다. 이렇게도 사실 풀 수 있어. 우리 이제 강해졌잖아. 어떻게? 이거 나왔네. 제일 큰 숫자 찾아야지. 우와 여기 1052. 고기압 딱 박혀 있다. 이거 뭐예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겨울철 일기도네. 그죠? 심플합니다. 표는 이날 AB 지역에서 관측한 기상 정보를 순서 없이 AB 자료에 긴인데 한마디로 매칭을 해주세요. 이거겠죠? 기억 현재 이거 뭐예요? 눈 이거 알아야 돼. 아셔야 돼. 일기기호. 울량 꽉 찼네. 구름이 엄청나. 구름 엄청나. 구름다. 이거 구름 없어. 구름 저거였어. 풍향이 북서풍. 한마디로 그려봐. 이렇게 불고 있고. 북서풍 이렇게. 기본적으로 A 지점에서 풍향을 한번 그려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기압의 흐름을 체크해주고 북방구니 오른쪽으로 돌리면 풍향이 이렇게. 여기 북서풍. 오케이. 여기도 B 지역에서도 이렇게 등압선에 수직하게 그려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줘. 북서풍. 그러니까 사실 풍향이 둘 다 북서풍으로 부는 거는 이 그림에서도 체크할 수 있고 자료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문제 풀 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럼 뭔 얘기예요? 눈이 오고 구름의 양,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부와 구름의 양 차이로 사실은 A와 B 지점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당황스럽다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한랭기단의 변질 문제입니다. 기단의 변질 문제가 실제 자료를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다니까요. 제가 왜 계속 강조했는지 알겠죠? 이게 띠용한다니까?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시베리아 기단이,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했을 때는 당연히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파편도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넘어온 시베리아 기단이 여기에 도착을 땅 하게 되면은 구름 굉장히 많고 저군역 또 폭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 자료가 기억 자료고 기억 자료가 사실 B 자료고 그리고 니은 자료가 사실 A 위치 A 자료입니다. 니은. 기가 막히죠. 이 정도로 저도 이거 맨 처음에 볼 때 도대체 이게 뭔 문제지? 저도 알고 있는데도 뭔 문제지 하다가 이거 기단의 변질이 나면서 약간 무릎을 탁 쳤던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문제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A는 기억. 아니야. B가 기억이죠. 땡.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문제 풀 때 우리 둘이란다. 둘은 아니죠. 우리와 함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번 문제에서 가져갈 만한 건 뭐냐면 지원 수준에서 굳이 이 서해안을 딱 찍을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한랭기단의 변질 말고 정말. 예를 들면 부산 이거는 아까 우리 태풍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찍히잖아요. 근데 이 서해안 어딘가를 굳이 이렇게 딱 찍을 이유가 정말 한랭기단의 변질 물어볼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해석을 하실 때 서해안 어딘가를 굳이 이렇게 찍었다. 서해보다 좀 아래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굳이 찍었다. 요거는 이거 설마 한랭기단의 변질 물어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는 대기가 안정하냐? A는 처음에 여기 있던 거. 그래서 여기로 오면서 점점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B에 도착했을 땐 불안정한 상태로 도달하죠. 그러니까 A는 더 안정하고 B가 더 불안정하다. A, B 영향을 주는 기단의 발원지는 둘 다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는 위쪽, 북서쪽.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 5강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3점을 완벽하게 딱 마스터를 했고요. 마스터를 했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주말간 J 스텝 열심히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